요즘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수강생분들이 일주일 만에 복잡한 플랫폼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놀라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리액트의 수파베이스 조합으로 빠르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파베이스의 RLS 설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설정하면 사용자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안 걱정 없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루비 온 레일즈, 그리고 레일즈의 창시자 DHH가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공개된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레일즈가 바이브 코딩의 최적의 선택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25년 이상 웹 개발의 역사를 이끌어온 DHH와 37 시그널스의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서 사용되는 검증된 패턴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잔뜩 설치하다가 복잡성의 띠페에 빠지실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HH와 37 시그널스가 누군지 소개해드려야겠죠.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슨, 줄여서 DHH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덴마크 출신의 프로그래머이자 레이싱 드라이버입니다. 네,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클래스 우승까지 한 진짜 레이서예요. 그리고 이분이 2004년에 만든 것이 바로 루비 온 레일즈입니다. 레일즈가 나오기 전에는 웹 개발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레일즈는 설정보다 관례라는 철학으로 개발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였습니다. 트위터, 깃허브, 에어비앤비, 쇼피파이 같은 서비스들이 모두 레일즈로 시작했습니다. 37 시그널스는 DHH가 제이슨 프리드와 함께 1999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바로 베이스캠프, 헤이, 그리고 최근에는 원스와 피지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25년이 넘도록 외부 투자 없이 수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도 100명이 안 되는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 미팅 최소화, 정치 배제라는 원칙으로도 유명하죠. 최근에는 오마키라는 아치 리눅스 기반의 개발자용 운영 체제도 만들어서 회사 전체가 리눅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HH는 최근 AI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초에 그가 한 말을 보면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터미널을 직접 제어하고 테스트를 실행해서 결과를 검증하고 웹에서 문서를 검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레일즈 창시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건 여전히 기본기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좋은 코드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DHH의 레일즈 스타일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닐라 레일즈로 충분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일즈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 라이브러리는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디바이스, 펀딧, 사이드킥, 레디스, 엘라스틱 서치 같은 서트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37 시그널스의 PG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면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증 시스템도 150줄 정도의 커스텀 코드로 매직 링크 방식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레일즈에는 이미 로그인, 회원가입, 데이터베이스, 파일 업로드, 백그라운드 잡, 실시간 채팅, 캐시 등 웬만한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통합된 구조라서 한 명의 개발자가 전체를 다룰 수 있어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모든 것을 CRUD로 매핑하라입니다. CRUD는 생성, 읽기, 수정, 삭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를 닫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포스트 슬래시, 카드 슬래시, 아이디 슬래시, 클로즈 이런 식으로 커스텀 액션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DHH 방식은 다릅니다. 슬래시 카드, 슬래시 클로저스라는 새로운 리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카드를 닫는 게 아니라 클로저라는 것을 생성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라우팅이 단순해지고 컨트롤러도 일관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모델은 풍부하게 컨트롤러는 얇게 유지하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에 넣고 컨트롤러는 단순히 요청을 받아서 모델에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은 컨선이라는 모듈로 분리해서 수평적으로 공유합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운영할 때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패턴을 따르는 프로젝트는 유지보수가 정말 쉬웠고 패턴 없이 만든 프로젝트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상태를 불리언이 아닌 레코드로 관리하라입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보통 카드가 닫혔는지 확인하려면 클로즈드 콜론 불리언 같은 컬럼을 추가하잖아요.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언제 닫혔는지, 누가 닫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클로저라는 별도의 레코드를 만들면 생성 시점이 곧 닫힌 시점이 되고 생성한 사용자가 곧 닫은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열 수도 있고 히스토리도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나면 데이터 모델링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레일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안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XSS 공격, SQL 인젝션 같은 웹의 대표적인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자동으로 방어해줍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레일즈로 만든 서비스들은 보안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프론트엔드 중심의 스택에서는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비개발자분들에게 레일즈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백엔드 중심의 스택이다 보니 권한 처리도 직관적이어서 웬만하면 보안상 안전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DHH의 스타일 가이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데이터베이스 패턴입니다. 모든 모델의 UUID를 사용하고 모든 모델의 어카운트 아이디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외래키 제약 조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솔리드 큐, 솔리드 캐시, 솔리드 케이블을 사용해서 레디스 없이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백그라운드 잡, 캐시, 웹소켓을 모두 처리합니다. 외부 의존성을 줄이면 배포와 운영이 훨씬 단순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바닐라 레일즈로 충분하다라는 철학의 실천입니다. CSS도 마찬가지입니다. 37 시그널스는 테일윈드나 SCSS 같은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티브 CSS를 사용하는데 캐스케이드 레이어, OKLCH 컬러, 네스팅 같은 최신 CSS 기능들을 활용합니다. PG 프로젝트의 CSS는 56개의 파일에 약 8100줄 정도인데 관심사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빌드 도구 없이도 충분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DHH는 Rspec 대신 미니 테스트를, 팩토리 대신 픽스처를 사용합니다. 테스트는 기능과 함께 같은 커밋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이전시를 운영할 때도 레일즈의 생산성 덕분에 다른 스택으로 한 달 걸릴 일을 일주일이면 끝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전후로 업계 평균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는데도 영업이익률은 더 높았어요. 도구 선택이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37 시그널스의 철학은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과거에는 투자 유치를 해서 블리츠 스케일링,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37 시그널스는 25년 동안 외부 투자 한 푼 없이 수익성 있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직원 수도 100명이 안 되는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혼자서 또는 소수의 팀으로 AI를 레버리지해서 창업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DHH의 레일즈 스타일 가이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닐라 레일즈로 충분하다.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레일즈가 제공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둘째, 모든 것을 CRUD 리소스로 생각하라. 커스텀 액션 대신 새로운 리소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셋째, 상태를 레코드로 관리하라. 불리언 플래그 대신 별도의 레코드를 만들면 히스토리와 컨텍스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원칙들은 레일즈뿐만 아니라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좋은 코드의 원칙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해 보실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드리자면 37 시그널스의 PG 오픈소스 코드를 GitHub에서 찾아서 직접 구조를 살펴보세요. 실제 프로덕션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습관적으로 설치하던 첩 하나를 빼고 직접 구현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레일즈를 아직 안 써보셨다면 레일즈 공식 튜토리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DHH가 직접 작성한 도큐멘테이션이라 그의 철학이 잘 녹아있거든요. DHH처럼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유지되는 좋은 코드의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AI 시대에 퇴사와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브 코딩을 위한 필수 프롬프트 3종을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헤이제임스 AI를 방문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